이태원 헬로윈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31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요인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날 오후 이곳을 찾았는데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갑작스런 소란에도 한동훈 장관은 반응을 내보이지 않았고 주변 시민들이 욕설한 시민을 제재하면서 물리적 충돌 상황까지 빚어지진 않았습니다. 한동훈이 야 이게 XX야. 야 이씨 XX라고 욕설한 시민에게 다른 시민이 왜 그러는 거요라고 묻자 욕설한 시민은 어떻게 반응 나오나 보려고라고 아주 어처구니 없는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향소에서 정치병자의 어이없는 개소리. 딱 보니 선전선동 조작질 잘하는 좌파구나라며 분향소에서 저러는 건 고인들에게 쌍욕한 거나 같다. 좌우를 떠나 미친 행동 정치병자는 정신병원이 답이다라고 힐난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은 대형 사고 치기 전에 사회로부터 격리 조치시키는 게 맞겠지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제 정당들은 이 안타까운 참사를 부디 정쟁에 이용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예기치 못한 어처구니 없는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노마스크 축제로 몰려든 젊은 청춘들의 희생을 애도하면서 사후 수습에 정부는 전력을 기해주시고 철저한 추후 유사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좌파들은 이태원 압사 참사를 이용해 윤석열 정부 흔들기 호위로 삼고 싶나 봅니다. 지난 29일 밤 서울 이태원 폭 4m의 좁은 골목에서 150여 명이 압사하는 참사가 벌어지자 인터넷에서는 팩트체크만 하고 싶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엔 사고 골목에 예전에는 일방통행 통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한 통제를 없애서 들어가려는 사람과 나가려는 사람이 뒤섞이며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문재인과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가동되던 군중관리 시스템이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폐지되면서 참사가 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31일 아침 이 주장을 방송인 김어준이 전파에 실어 퍼뜨렸습니다. 김어준은 참사 후 첫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폴리스라인을 치고 한쪽으로만 통행하게 했어요. 1제곱미터당 10명 이상이 못 모이게. 그 왜 일방 통행 설정을 이번에 안 했을까? 그게 참 의문이거든요. 김어준은 작년 영상도 봤다.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분명히 일방 통행이었다며 패널에게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일방 통행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이 보이는 사진과 영상도 동원됐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문제의 골목 입구를 경찰이 막아선 영상, 폴리스라인을 쳐놓은 모습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1일 이태원 헬로윈 사고 이후 김어준의 선동방송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ICT 미디어 진흥특위 공정미디어 소위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가짜뉴스, 왜곡 편파 보도, 선동적 발언 등을 통해 본질을 호도하고 사건을 정치화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소위는 용산구청은 헬로윈은 주최자가 존재하지 않는 행사여서 구청이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일방 통행 조치를 내린 적도 없다고 답변했고 경찰 역시 일방 통행을 운영한 바 없다고 밝혔다며 경찰은 폴리스라인은 2017년에 친 적이 있는데 인도 위 보행자들이 찻길로 밀려 내려오지 말라고 친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터넷에는 경찰관들이 호루라기를 불고 경광봉을 흔들면서 인력을 통제하는 영상도 돌고 있다며 경찰은 이에 대해 작년 헬로윈 때 코로나로 인한 야간 영업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오후 10시 이후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들의 귀가를 종용했다며 그래도 일부 시민이 귀가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음주하는 등 방역수칙을 어겨 경찰이 술집 방향 진입을 막은 적 있다고 밝혔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소위는 이런 사실들은
경찰과 용산구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하지만 김어준은 자기가 봤다는 시점도 불분명한 영상만을 근거로 과거에는 일방통행이 시행됐던 것처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소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그동안 끊임없이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듯한 방송을 해왔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생태탕, 페라가모 보도가 그랬고, 세월호 참사 때의 고의 침몰설과 미잠수함 충돌설, 2012년 대선 때 부재자 투표 조작설 등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들 정도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법이라며 무고한 젊은이들의 죽음을 정치화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모든 행위는 그것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 누구든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어준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좌파 정치 추종자들의 악의적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30일 국민들과 정부, 여야가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일부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양구미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각종 온라인상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와 명예훼손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경찰이 위법 여부 확인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뿐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후 3시간 동안 행방불명됐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 일부 커뮤니티에 유포되고 있다며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대통령은 사건 발생 30분 만에 1차 긴급 지시를 시작으로 즉각 초기 대응을 하였고 새벽 1시경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국무총리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석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사고 발생 직후 업무 현장에 뛰어들어 단 1분도 허비하지 않고 사고 수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노조가 성명을 발표하고 MBC가 사고 전날부터 이태원 헬로윈데이를 홍보하면서 이태원 인파 운집에 영향을 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노조 측은 30일 성명을 통해 MBC는 이태원 헬로윈 참사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10월 28일 금요일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이태원 헬로윈데이를 홍보하는 내용의 뉴스데스크 중계를 보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뉴스데스크가 이태원 인파 운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라면서 앵커부터 나서서 헬로윈 노마스크 축제 홍보에 급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노골적인 홍보성 멘트로 이태원의 인파가 운집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특히 MBC 노조는 MBC는 편집회의에서 헬로윈데이 축제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사흘간 뉴스데스크에 중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생방송 뉴스 파트장 제이모 씨가 이를 중계 PD들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결국 중계 PD들이 우리나라 고유 축제와 문화도 아닌 것을 뉴스데스크에 사흘 연속으로 중계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내 금요일에만 뉴스데스크 중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MBC 노동조합은 이태원 헬로윈 행사를 홍보하는 데 급급해 과도한 인파를 이태원으로 불러들여 헬로윈 참사에 영향을 준 공영방송 뉴스 책임자 박성재 사장과 박성호 보도국장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MBC의 뉴스 특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시청자 일부에서는 MBC가 국민적인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심히 관찰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연 이재명 기소될까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 등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이재명과의 연관성에 대한 언급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법조계에서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만 있어도 이재명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과거 금품 수수 의혹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를 피하기 위해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포괄의제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지난 28일 대장동 재판에서 대장동 수익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도 같은 날 김용 부원장에게 건넨 돈이 이재명이 대선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만 있어도 이재명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만 있어도 이재명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며 구두에 의한 진술 증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증거로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곤 변호사는 이어 나아가 돈을 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메모나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기에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당연한 절차이고 이런 물증들이 있기에 소환 조사 및 기소를 넘어 유죄 입증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현재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부 원장에게 돈을 건넬 때 사용했던 가방과 종이 상자 등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구속된 김용부 원장의 진술에 따라 조사 신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만약 김용부 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처럼 진술을 번복하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 김용부 원장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다시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김용부 위원장이 현재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임무영 변호사는 진술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에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 지금처럼 김용부 원장이 입을 열지 않는다면 검찰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김용부 원장을 추궁하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이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김용부 원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겨질 땐 얘기가 다르다. 법원 재판 실무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경우엔 형량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